습성 황반변성을 진단받은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 종류의 주사를 안내를 받게 되시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약제인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그리고 최근에 새로 소개된 비오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암안보 눈의안과병원의 이원석 원장입니다. 탁구공만한 우리 눈 안에는 이제 망막이라는 신경 조직이 있습니다. 그 밖에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망막에서 전기 신호로 바꿔서 이제 시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보내줘서 어떤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그 망막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황반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 황반 부위에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그 황반변성이 생기게 되면 시력이 떨어지고 또 보이는 것도 잘 보이지 않게 되고 또 휘어져 보이는 그런 증상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황반변성에 대해서 눈의안과병원의 망막센터 이종석 원장님을 모시고 황반변성의 이제 종류와 증상 그리고 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눈의안과 망막센터 이종석 원장입니다. 황반변성은 어떤 질환인가요? 굉장히 흔히 많이 듣는 진단명이실 텐데요. 망막 점막이나 중심성 맥락 망막병증, 기타 많은 황반에 생기는 질환들을 황반변성기가 있다 내지는 황반변성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황반변성이 아닌가 하고 환자분들이 이제 찾아오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황반변성은 질환명으로서는 노년성 또는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라고 해서 처음 소개에서 잘 말씀을 해주신 대로 넓은 의미의 황반변성보다는 오늘은 좁은 의미의 노년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보통 궁금해하시는 주사 치료를 받거나 이런 질환들은 좁은 의미의 나이 관련 황반변성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습성과 건성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건성이 습성으로 변하지 않는지, 증상의 차이가 있는지, 치료의 차이가 있는지 간략히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크게 건성과 습성으로 배별하는 게 맞습니다. 건성은 비교적 초기 소견 그리고 심하지 않은 양상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하겠고요. 습성은 질환이 더 진행된 형태, 더 좋지 않은 말기의 형태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건성 황반변성이 있다가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환자도 있고 처음부터 습성인 환자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건성 황반변성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건강검진이나 다른 시력 교정 또는 백내장 수술 이런 수술 상담을 하다 발견돼서 우연히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소견은 망막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침착물인 드루젠이 생기는 소견을 대표적인 소견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각 증상은 초기에는 없는 경우가 많고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만 루테인 이런 항산화제가 포함이 돼 있는 눈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을 해주면 더 진행되거나 습성으로 가는 확률을 많이 낮춰준다는 게 이미 학계에 많이 보고가 되어 있고, 그런 연유로 인해서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이런 것들이 눈 영양제로서 많이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양제를 복용하는 예방적인 치료를 하며 정기적인 진료를 해서 진행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의 중심이 되는 습성 황반변성은 더 진행된 형태고 드루젠보다는 신생혈관이 발생하는 게 중심 병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병변과 습성 황반변성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방군의 항체 주사가 필수적인 치료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관리를 하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반드시 망막 전문의의 면밀한 진료와 순간순간의 판단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비교적 진행된 형태의 질환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습성 황반변성의 치료는 안군의 주사 치료를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습성 황반변성에서 안군의 주사 치료를 하는 그 안군의 주사제는 어떤 역할을 해주나요? 과거에는 레이저 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 시도들이 있었는데 항체 주사가 개발이 된 지가 20년 남짓, 그 이후에는 습성 황반변성, 노년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의 치료의 거의 90% 이상이 주사 치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습성 황반변성의 핵심 병리는 신생혈관입니다. 질환의 진행 과정에서 이 신생혈관이 좋은 혈관이 아니고 병적인 나쁜 혈관이 새로 형성이 되는 게 중심 병리인데요. 이걸 억제하기 위한 치료가 흔히 말하는 항체 주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종류의 항체 주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항체 주사 성분은 anti-VEGF라는 제제입니다. 습성 황반변성의 진행과 병의 활동성을 막기 위해서는 신생혈관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을 억제할 수 있는 anti-VEGF
이 주사를 안구내에 직접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미 다년간의 임상실험 결과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항체 주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정기적인 항체 주사를 시행한 경우에 습성 황반변성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의 실형 예후가 뚜렷하게 호전되는 게 이미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필수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습성 황반변성을 진단받은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 종류의 주사를 안내를 받게 되시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약제인 아바스틴, 루센티스, 아일리아, 그리고 최근에 새로 소개된 비오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바스틴은 처음으로 안구내 치료에 이용이 되었던 약제입니다. 초기에는 원래 항암제로 개발이 돼서 암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신생혈관들을 억제하기 때문에 암의 성장을 막는 그런 항암제로 처음 소개된 약이고, 황반변성에서의 치료 효과를 기대해서 안구내에 처음으로 주사됐던 약입니다. 그래서 현재 습성 황반변성 치료에 가장 근간을 확립한 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개발된 루센티스, 그리고 그 이후에 개발된 아일리아는 아바스틴의 치료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된 이후에 안구내 용제로서 개발된 안티-VEGF 제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비오뷰는 가장 최근에 새로 개발된 신약인데요. 똑같이 안티-VEGF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약제들이 나오는 이유는 눈 속에 주사를 한 이후에 한두 번 주사 후에 완치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주사를 맞게 됩니다. 반감기를 늘리는 게 주사 횟수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감기를 늘리고 이제 치료 횟수를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 제제가 개발된 게 비오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똑같은 질환으로 진료를 보고 있는데 왜 앞에 환자 또는 옆에 환자랑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기본적으로 루센티스와 아일리아, 비오뷰는